네, 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분석 파트의 세 번째 세션을 맡은 김예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저번 리인벤트 2018에서 발표된 QLDB에 대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기 이전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고려대 컴퓨터학과에 재학 중인 김예본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스타트업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2년간 근무했었고요. 지금은 다시 학교로 돌아와 AWS KRUG 대학생 그룹 AUSG의 2기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개발을 주로 해왔었는데요. 서버 사이드 공부 역시 같이 해야 된다고 느껴서 AUSG로 활동하면서 AWS 역시 익히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데이 페이지에서도 올라와 있듯이 100발의 할머니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이고요. 작년에 리인벤트에 다녀와서 QLDB 세션을 듣고 지금과 같이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세션에서는 QLDB가 무엇인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세부 작동 방식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QLDB에 대해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역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션을 시작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QLDB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아닙니다. AWS의 블록체인 카테고리 안에 있긴 한데요. QLDB는 결국 데이터베이스이고 블록체인의 개념을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블록체인의 개념을 추가하면서 모든 변경 내용들을 추적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QLDB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왜 뜬금없이 QLDB에 대해서 말해주지도 않고 QLDB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부터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처음 QLDB를 접했을 때 느꼈던 의문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 같고 이를 풀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QLDB를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부터 드셨나요? 저는 우선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감탄부터 했습니다. 실제 블록체인 기술은 아니었지만 AWS가 이제 블록체인까지 먹으려고 하는구나. AWS가 이걸 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여러 번 생각해보니 굳이 기존에 잘 쓰고 있던 DB인 RDBMS나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고 굳이 QLDB를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실까요? 때문에 기존 방식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QLDB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QLDB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QLDB의 구조가 블록체인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블록체인과 비슷한지, QLDB는 왜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QLDB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먼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기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은 중앙 DB에서 데이터가 관리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질 경우 중앙에 서버가 다운되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치명적이라는 단점이 있었죠. 또한 중앙의 데이터가 악의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여야 했었습니다. 이에 반해 블록체인은 각각 개인의 레저, 장부에 데이터를 따로 저장하고 교류하면서 신뢰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분산 장부라고도 하는데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기 이전에 SHA-256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QLDB에서도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SHA-256이란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해시 알고리즘 중에 하나이고요. 하나의 데이터를 256비트의 해시 값으로 바꿔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해시 값은 총 32비트의 8개의 값을 나열한 값인데요. 다음과 같이 단 한자의 데이터만 변경되더라도 해시 값 전체가 변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변화한 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블록체인으로 넘어와서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각 사용자를 노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용자들에게는 레저, 장부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노드들은 모두 각자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블록이 체인에 붙고자 했을 때 이 노드들이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해주어야 체인에 붙일 수 있게 되죠. 블록체인에서 블록은 정확히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블록 안에는 블록 헤더와 블록 자체의 해시값, 그리고 여러 트랜잭션들의 데이터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블록 자체의 해시값,
블락 해시 밸류는 블락 헤더의 자료들을 SHA-256 방식으로 암호화한 해시 값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헤더인데요. 헤더에 사용된 개념이 QLDB에서도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헤더 안에는 6가지의 값들이 들어있습니다. 버전은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버전을 뜻하고 있고요. Previous block hash는 이전 블럭의 해시 값을 뜻하게 됩니다. 이 해시 값을 통해서 블럭들이 서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다음 나와 있는 멀티 해시는 여러 트랜잭션들이 트리로 구성되었을 때 그 루트 노드의 해시 값을 뜻하게 됩니다. 즉 이 값은 트랜잭션들의 값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되었는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척도로 쓰일 수 있게 됩니다. 타임은 블록이 생성된 시간이며 넌스는 해당 블록의 해시 값을 만들 때 유효한 해시 값을 만들기 위해서 0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1씩 증가하는 수입니다. 즉 이 넌스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해시 값을 하나씩 만들어 유효한 해시 값이 되었을 때 그 해시 값이 해당 블럭의 해시 값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블록체인이 안전하면서 느려지는 채굴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채굴이 매우 느리고 전기값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채굴에 대해서 보상으로 수수료가 필요하게 되었었고요. 여기서 작년에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도 했고 슬프게 하기도 했던 코인도 보상이 될 수 있었죠. 비츠는 난이도 조절용 값이나 QLDB를 이해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블록들이 연결된다면 지금과 같은 구조를 띠게 됩니다. 블럭에서는 이전 블럭의 해시 값을 previous hash라는 값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양 때문에 체인이라는 말이 붙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은 왜 previous hash 값을 연결하게 되었을까요? 다음의 예제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번째 블럭의 트랜잭션 중에 데이터가 변경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블럭 안에 데이터가 변경이 일어날 경우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멀티 해시값 역시 변경되게 됩니다. 해당 블럭의 해시값은 블럭 헤더의 값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멀티 해시값이 헤더 안에 있으므로 지금 두 번째 블럭의 해시값도 변경이 되어야겠죠. 지금 트랜잭션의 값이 변경되면서 블럭의 해시값인 0000FF0A로 변경되게 된 것인데요. 이럴 경우 이후 세 번째 블럭에서 previous 해시 값이 충돌하게 됩니다. 세 번째 블럭에서는 000049CD를 가리키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에선 0000FF0A가 돼 있는 것이죠. 이 충돌을 해결하려면 세 번째 블럭의 previous 해시 값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previous 해시 값을 변경해 주면서 previous 해시 값도 헤더 값이기 때문에 세 번째 블럭의 해시 값 역시 바뀌어줘야 됩니다. 지금 000059A5라는 값이 바뀌어지게 되어야 되는데요. 즉, 한 번 변경이 일어나면 블록 이후에 모든 블럭이 다시 채굴되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블럭이 붙는 속도보다 이 충돌값들을 다시 채굴해내는 과정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값은 자동적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변경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다면 간단하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블록체인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한다는 것인데 노드끼리 작업을 증명하고 투표하고 그런 불필요한 과정을 가질 필요 없이 데이터만 저장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는 어떻게 그것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즉, 신뢰성 있는 레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어떤 작업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레저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RDBMS로 직접 구현을 하거나 이더리움, 퀀텀과 같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었죠. 하지만 각 방식에는 늘 그렇듯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RDMS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 감사 기능 등을 직접 구현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내부 관리자가 악의적으로 데이터를 변경하였을 경우 데이터가 변경되었는지 아니었는지 판별이 불가능하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었죠. 감사 시스템까지 내부 관리자가 조정해버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파괴적인 작업에 내부인별로 권한을 나누어서 두는 작업 등도 할 수 있겠지만 이도 관리가 힘들 것이고요.
물론 악의적인 변경이 일어났을 때 누가 변경했는지 추적해내는 과정도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레저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의 모든 개념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각 사용자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복잡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채굴 과정도 있고 블락이 새 체인에 붙기 위해서는 투표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블럭이 붙을 때마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렇다면 QLDB는 무엇일까요? 앞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QLDB는 간단히 말해서 모든 쿼리들을 저널이라는 것으로 만들고 모든 변화 과정을 히스토리 DB에 따로 저장해두는 것을 뜻합니다. 이 히스토리 DB는 즉 인서트만 가능하고 업데이트, 딜리트는 불가능하고요. 커런트 DB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등과 같은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이 쿼리의 데이터를 SHA-256 방식으로 암호하여 하나의 쿼리당 하나의 해시 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토리 DB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의 변경 기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저널을 통해서 데이터의 변경을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블록체인의 개념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블럭이 프리비어스 해시 밸류 값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이 저널이라는 값도 해시 값으로 서로 연결되게 됩니다.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금방 알아챌 수 있겠죠. 이렇게 구현된 QLDB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말한 QLDB의 저널 개념을 통해서 QLDB는 변경 불가능한 투명성을 가지게 됩니다. 또 SHA-256 암호화 방식을 체인 형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하게 되고요. 데이터 변경 내역에 대한 보안 출력 파일을 QLDB가 생성해 주는데요. 이를 다이제스트라고 합니다. 즉 다이제스트는 데이터 변경 내용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이는 데이터 변경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QLDB는 확장성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블록체인 프레임워크에 비해서 두세 배 많은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는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채굴 과정도 거치고 투표 과정도 거쳐야만 하지만 QLDB는 중앙 직준식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또 QLDB는 서버리스 환경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따라서 알맞게 확장 축소되고요.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작동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읽기, 쓰기 이벤트 등 운영 지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가격 역시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기 때문에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QLDB는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QLDB는 어떤 모델 구조를 사용할까요? 또 어떻게 쿼리를 날릴 수 있을까요? 우선 QLDB는 다이나모DB, 몽고DB, 또 최근 출시된 다큐먼트DB 등과 같이 다큐먼트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쿼리 역시 SQL과 매우 비슷합니다. QLDB의 쿼리와 모델 구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 모델 구조는 위와 같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는 상품 구매에 대한 데이터 구조인데요. 손님, 물품, 출하 주소 이들을 모두 있는 주문 모델이 있습니다. 각 데이터는 서로의 아이디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많이 사용되는 문서형 데이터 모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서비스에서 사용될 데이터인 오더 안에 관련된 어드레스, 오더 아이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관계형 모델과는 달리 아이디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직접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서형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쿼리 역시 관계형 데이터를 사용할 때보다 더 간편하게 날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출하하는 모든 주문을 찾기 위해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는 주소 테이블에 찾아가서 시티가 서울인 로우를 찾고 그 로우의 아이디 값을 찾아서 모든 주문의 로우의 출하 주소 아이디가 같은 데이터를 찾아내었다면 QLDB는 바로 출하 주소의 시티가 서울인 데이터를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QLDB의 핵심 기능인 저널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QLDB에는 커런트 DB와 쿼리들의 기록을 저장하는 히스토리 DB가 존재합니다. 카라는 모델이 있다고 가정하고 인서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런트 DB에 저장이 되고 이는 그 데이터가 유효했던 기간을 포함하여 히스토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인서트 쿼리는 다시 SHA-256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아래 T1으로 저널에
시작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업데이트 쿼리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차례로 current DB, history DB가 변경이 될 것이고요. 저널에도 역시 다음 업데이트 쿼리가 암호화되어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딜리트 쿼리가 들어올 경우 current DB에는 데이터가 사라지게 되고 history DB에는 다음과 같이 자료가 삭제되었다는 데이터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전의 기록들이 모두 남아있기 때문에 변경 기록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널 역시 딜리트 쿼리가 암호화되어 연결되게 됩니다. 여기서 블록체인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널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더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예시를 그대로 사용하자면 첫 번째 인서트 쿼리가 들어왔을 때 인서트 쿼리와 메타데이터를 SHA-256 방식으로 변환하여 T1을 얻습니다. 블록체인에 비유하자면 첫 번째 블럭이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저널은 이전 저널의 해시값에 자신의 쿼리와 메타데이터를 암호화한 해시값을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작동 방식이 블록체인의 체인 역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전의 값들을 더하는 이유는 중간 데이터가 변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에서 previous hash value 값을 포함하여 해당 블록의 SHA-256 암호화를 진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딜리트 쿼리 역시 이전 해시 값에 자신의 쿼리와 메타데이터를 암호화하여 해시 값을 더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전의 값들을 더하는 이유가 중간 데이터가 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두 번째 저널 업데이트 쿼리의 내용, 메타데이터의 날짜가 변경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SHA-256 방식은 아주 조그마한 변화가 생겨도 해시값 전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겨우 날짜가 3일에서 1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시값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다음 해시값들을 더해 나가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부터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QLDB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QLDB는 이처럼 블록체인의 개념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변경을 방지하고 변경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빨리 찾을 수 있는 DB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QLDB는 클로즈드 베타 상태인데요. 이 클로즈드 베타의 두 고객사는 헬스다이렉트와 스마토입니다. 헬스다이렉트는 호주 정부 소유의 비영리 국립기관이고요. QLDB를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스템의 모든 변경 내용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기록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감사 프로세스를 감소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시간대별로 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용이하다고 하셨고요. 스마토는 온라인 광고 교환 플랫폼으로 매일 200억 건의 이상의 요청이 들어오는 회사인데요. 역시 QLDB의 장점을 이용하여 경매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QLDB는 아직 클로즈드 베타라 정식 오픈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쉬운 마음을 덜어드리자면 현재 QLDB 페이지에서 평가판을 가입하실 수 있고요. 네, 지금까지 QLDB에 대한 세션이었습니다. AWS에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목적이 다르고 특화된 사용 분야가 다릅니다. AWS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실 때 우리 서비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적합한 DB를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예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